2023년 5월 4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몇 번 들리고 게레메가 가까워지자 벌륜 투어 광경이 보였다. 해뜰 무렵 일출도 어제의 노을만큼 아름답다. 일출의 순간은 짧지만 강렬해서 눈에 마주치기가 힘들었고, 내 눈은 벌륜 투어 광경이 제대로 보였지만 카메라 눈은 제대로 못 보았는지 사진이 실제보다 밉게 나왔다. 원경이라 생동감을 찾아내질 못했나 보다. 새벽 6시 40분 도착, 9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왔지만 피곤함은 크게 들지 않았다. 숙소까지 약 3.8km인데 평소 같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리지만 몸 생각해서 택시를 찾아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 관광지는 아침이 늦다. 숙소를 가는 길에 나도 해보려고 했던 승마 체험 장면을 봤는데 경보도 아니고 완보였고, 제주도 승마 체험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안 하고 만다. 게다가 사륜 바이크를 타는 것도 보게 됐는데 그 또한 시덥잖아 보였다. 벌륜 투어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 어제 정류장의 날 데려다준 프렌드도 그건 외국인 관광객이나 하는 거란다. 이유야 매우 비싸다는 것. 나중에 이곳 호스트한테 듣기로 벌룬 조종사가 되려면 300시간을 타야 하는데 한 번에 2시간 정도고 날씨까지 감안하면 1년 반은 걸린단다. 수강료도 수천만 원 들어 배우고 싶다고 쉽게 배울 수도 없단다. 숙소까지 캐리어를 끌고 오는데 길이 포장, 비포장이 섞여 있어 가방이 이리저리 휘청거려 짜증이 나기도 했다. 마치 영화에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 힐신고 토막내면 자기 2명은 들어갈 큰 캐리어에 악전고투하며 멘붕에 빠지는 모습까지 갈 뻔했다. 원래 체크인이 2시인데 자애로운 호스트는 일찍이지만 커피도 주고 아침도 주며 따뜻하게 반겨줬다. 90년대생이고 가이드를 전공했지만 사진으로 밥 먹고 산단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는데 취미로 산악바이크를 하는데 날렵한 모습이 거의 프로에 가까워 보였다. 아침으로 차려놓은 것은 달걀물에 양송이 버섯을 섞어 잘 익힌 아주 단순 요리였는데 너무 맛있었다. 요리 재료가 이게 다라고 했던 걸 취소해야 할 정도였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터키식 차를 끓여주는데 차를 끓이는 시간이 20분이나 걸려서 먼저 끓여놓고 있었다. 내가 쓸 방은 40평대 거실만 했고 화목난로도 있었다. 소파는 양쪽으로 있어 넓디 넓었고 매트리스 받침으로 지게차로 뜰대 편리한 나무 파레트가 신기했다. 그래도 여기엔 너무 잘 어울렸다. 지난밤 버스로 오느라 못 잔 잠을 약간 썰렁한 방에서 포근하게 잘 수 있었다. 지난 이스탄불 호스트보다 훨씬 편하게 대해줘서 숙소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도 넘치게 훌륭했다. 12시쯤 슬슬 나설 때 호스트가 자기 뮤지엄 패스를 쓰라며 건네줬다. 이곳은 어디든 유료라며. 뭐 이런 고마운 사람이 다 있지? 요정의 굴뚝이란 곳을 가는데 길도 어렵지 않은데 목적지를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의도치 않게 남의 포도밭까지 지나쳐 겨우 찾아가게 되었다. 스머프에 나오는 동네가 바로 이곳이 모델이라고 했는데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까이 보면 왜 카파도키아인지 알 수 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출구가 있어 신기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길을 잘 못 들어 넘어간 게 관광지였던 거였다. 자연스럽게 150리라를 아낄 수 있었다. 어차피 뮤지엄 패스를 받긴 했지만 쓰질 못하고 그냥 담을 넘어서 구경자란 꼴이 됐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때를 못 챙겨 스낵바에서 닭꼬리롤을 먹었는데 음료 없이 160리라였다.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가격은 그것만이 아니라 음료도 여기 물가 비교하면 3배 이상이었다. 캔콜라가 대충 4,000원이 넘었던 것 같다. 바로 옆에 젤베 야외 박물관이 있어 이번엔 뮤지엄 패스를 쓰려고 하는데 터치카드를 제대로 대지 못해서 지켜보던 관리인이 도와주려 하다가 이 카드 내 것 아니잖냐라며 따지는 것이었다. 멍해져서 이것 어디서 주운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추궁하는 모습은 너무 부드러워 이상할 정도였다. 그때부터 오는 오만 가지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었다. 중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닌데 왜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걸 줘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악으로 보답을 하나?
올해 문제 해결한다고 바로 문자를 보냈고 터키어로 답이 와서 긴장감은 더해졌다. 이것저것 고마워 술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뭐냐? 나중에 영어로 답이 왔는데 박신양이 드라마 대사처럼 왜 내 것이라고 말을 안 했냐? 라고 했는데 야단 맞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땀 흘려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사과문 영작을 시작했다. 난 널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나? 진심을 다해 말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면 빨리 늘겠다란 생각까지 들었다. 시츄에이션이 가미가 되면 좋단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시츄에이션 한국에서 나오냐는 거지만 집에 들어가기 전 큰 콜라까지 하나 사서 목을 축이고 준비를 했는데 볼일 보느라 나중에 온단다. 빨리 매 맞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하는데 다른 게스트를 데리고 오느라 늦었는데 폴란드에서 온 여자 게스트였다. 보자마자 내가 변명 좀 하겠다니 괜찮단다. 사실 그 박물관 관장이 호스트 아버지라고 했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무 문제가 아닌 걸 혼자 한참을 쩔쩔매고 있었고 지금도 가슴 아린다. 이런 간을 가지고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자 게스트가 부탁했는지 해넘어 명소까지 차로 데려다줘 구경도 잘했다. 구경하기 전 술까지 넉넉히 사서 맥주 한잔하며 한참 떠들다. 여자가 배고프다고 해서 가격 착한 식당에 갔다. 호스트는 배부르고 볼 일이 있어 좀 더 있다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해서 둘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고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가격도 적게 나온 데다 더치페이가 좀 우스워 보여 내가 낸다니까 하긴 자기가 먹은 것은 싼 거니까라며 밉상을 피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히치하이킹으로 이곳까지 왔단다. 말해 뭘 하나. 늦게까지 데리러 안 왔고 얄미운 과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서로 휴대폰만 하고 있었다. 나중엔 너무 늦어져 왜 안 오냐고 까탈까지 부린다. 밉상은 세계 도처에 있고 아주 도드라지게 티가 난다. 집에 돌아와 술판을 열었지만 내일 촬영이 5시부터라고 해서 맥주 하나 더 먹고 은근 슬쩍 자리를 떴다. 술은 와인까지 사고 미안 안 해도 되는 사과를 무수히 하고 와인은 따지도 않은 채 침소로 돌아왔다. 긴 하루였다. 볼 장소가 많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신기한 형상이 새롭고 신비로워도 계속 이어지는 것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수고스러움이 혼자선 힘들어서 그런 듯하다. 걷기는 웬만큼 해봤어도 혼자 긴 차도로 걸어서 목적지에 가고 목적지에 가서 또 걷는 건 쉽지 않다. 폴란드 처자는 내일 40km를 걸을 거란다.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모여 걷는다는데 하나같이 히치하이킹으로 모이기로 했단다. 그것도 50명이나. 너무 많아 15명이냐고 되물었더니 5-0라고 확인 사살해준다. 내 보기엔 좀 뻥이 있는 기집애 같다. 지금 그 기집애 앞에서 이걸 적고 있다. 오기로 한 자기 친구 중 한 명은 230km 떨어진 곳까지 와서 오늘 못 보게 됐단다. 시가 아니고 희란이 친구지 애인이지 모를 일이다. 지형이 험하지 않아도 경사가 있다 보니 부츠가 또 말썽을 부렸다. 삼중 밑창이라 고친 부분 아래가 또 떨어져 남은 본드로 또 붙였다. 이러다 수선장이가 되겠다. 이래저래 별스런 날이다. 어제 본 일출도 좋았지만 오늘 새벽 5시 되기 전 풍선 투어를 하러 가진 못하고 떠오르는 걸 보러 갔다. 새벽잠 없는 중늙은이가 되어 굳이 알람도 필요 없었다. 호스트도 본업인 촬영을 하러 가려고 일어났고 해서 커피 한잔하고 나섰다.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동산 정도 되는 곳을 올랐을 때 열기구 소리가 여기저기 났고 먼저 뜬 풍선도 있었다. 안 타본 놈이 말하긴 거시기 하지만 조금 일찍 뜨는 게 풍경의 색감이 더 좋은 것 같았다. 내 곁을 지나가는 풍선도 있었는데 중국 단체 손님인지 시끌벅적했다. 호떡집에 불났냐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집애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셔. 그 말이 뭔지 아냐고. 두둥실 떠오르는 풍선에 처음과 달리 나도 미리 알아보고 예약했어야 했는데 후회스러웠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번엔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스러웠다.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히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오늘은 바람 한 점도 없다. 내일부터 흐리고 그 다음날은 비가 온단다. 괜히 못한 게 큰 잘못이라도 했는 것 같은 죄책감까지 느껴졌고 다음에 또 올 건데 지금은 실컷 걷고 더 늙어서 렌트하고 더 좋은 호텔에서 묵으며 맛은 몰라도 더 비싼 거 먹으러 와야지 했지만 바로 이 순간은 아쉬움이 가득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만 손이 시려 움직임이 불편할 때까지 찍었다. 나 일하러 온 것 같아. 내 여행은 휴양이 아니라 관광이라 힘들다. 럭셔리하지 못하고 빚도 없는 내가 궁상맞게 느껴지는 건 빚으로 인기 많은 이상민과 진배였다. 집에 돌아와 이런 말을 했더니 호스트 말이 그래도 내가 하는 방식이 더 맞단다. 옆에 있던 밉상은 한 바구니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싫다나 어쨌다나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렌트카샵이 있냐고 물으니 대뜸 히치하이킹하고 싶다고 한다. 미움을 배로 산다. 확 싫지 않다고 도망치듯 피했다. 나랑 여자는 천성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혼자 하는 여행의 한계다. 도심은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데 관광지에선 교통 때문에도 더 다니기 힘들다. 돌아오는 길에 개들이 짖어 무서워 타재석기같이 생긴 돌멩이 2개를 손에 쥐었다. 남편한테 처맞고 개한테 속절없이 화풀이하는 여편 내처럼 먼 발치에서 연인이 나처럼 구경 나와 있었는데 그 위치가 나보다 멀어 풍선을 눈앞에 볼 수 없어도 주변 경치가 좋아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가파른 낭떠러질 돌아올랐다. 둘레를 잘 보니 평지나 다름없었고 올랐던 길 반대로는 꽤나 좋은 호텔들이 있었다. 나처럼 걸어오를 필요 없이 몇 발짝 건너 있는 테라스에서 김이 올라오는 커피와 함께 멀어져가는 풍선을 보고 있었다. 예전에 혼자서 5성급 호텔 가봤는데 기분이 째지긴커녕 마음이 찢어져 다신 그러질 않는데 풍선 못타 홧김에 거기라도 어제 내가 머무는 곳이 좋아 죽었는데 오늘은 뭐냐고? 인생은 늘 같지 않다는 인생무상이다. 불판에 이름 몰라 부를 수 없는 빨간 꽃이 예쁘다. 집에 다 와서 본 화단에 핀 보라색 꽃도 이쁘다. 젊음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이 안 보이는데 늙으니 꽃이 이쁘다. 여행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